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계전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3월 20일 방송 시작해야 될 텐데요. 테리우스 목소리가 이상하죠. 지난 한 주 결석을 했더니 벌 받았어요. 그렇지. 지난 한 주 우리 루돌프님한테 맡겨놓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아이고, 방송은 정말 짜임새 있게 잘 하셨더라고요. 어찌됐든 결석했다는 거에 대해서 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너무 팍 들어갔고요. 목소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섹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괴롭습니다. 자, 오늘은요 3월 20일입니다. 봄은 뭐 무슨 지랄을 연병을 떨어도 온다더니 진짜 봄은 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그쵸? 예. 일요일부터 갑작스럽게 추위가 덮치기 시작하더니 주 초반에, 뭐, 어제까지도 그랬죠,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봄이야. 뭐, 지난 경칩에 나왔던 개구리는 이미 다 얼어 죽었고, 뭐, 이런 소리들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죠. 오늘이 춘분입니다. 춘분을 맞이해서 드디어 봄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고 대표님 지난 한 주 저 없는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천 잘 지키셨어요? 뭐 서천에서 있었으니까 잘 지킨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방송을 펑크를 안 내고 네. 그 형식은 갖춰서 방송을 했었다라는 거. 형식 갖추신 게 아니던데요, 뭐 제대로 DJ 역할 잘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초에 우리 국장님이 나오시기로 했었던 건데 네. 안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방송이 네. 그 기사 내용들이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타임이 딱 맞았네요. 네, 그래서 수월하게 잘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 혼자 앉아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저한테 전화하시지? 또 일본까지 또 전화하기는 그래서 아무튼 뭐 안 했습니다만 그 전에 그 저 우리 허국장하고 둘이 또 방송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화면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카메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한 거는 같은데. 맞아요. 두 분 다 네. 이제 원고 읽으시고 홍국장님도 원고 읽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안 보고 하다가 뭐 오프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나마 그래서 빨리빨리 저기 그것들이 그냥 루틴으로 몸에 익으시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렇게 했어도 시간이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짜임새 있게 잘하셨는데 여기 좀 댓글 주신 분이 테리우스님 없는 테리 왕자 이 방송도 재밌었습니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뭐 절반의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미는 없었죠. 뭐 새 그래요? 이야기. 근데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그 담당자들한테 그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브리핑하는 거에서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을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스키님 감사합니다. 오늘 패션이 멋지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 패션이 멋지. 누구 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 대표님이 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항상 저희들 원래 이렇게 똑같이 패션이 멋진 사람들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이 3월 20일 춘분, 이제 절기상으로는 춘분인데 춘분이 뭔지 아시죠?
낮과 밤의 길이. 예,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 겨울로 가면은 그 가장 그 겨울이 긴 날이 동지파죠. 가장 여름이 긴 날이 하지. 그 한가운데 낮과 여름의 길이가 똑같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춘분입니다. 그래서 이 춘분에는 예전에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춘분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설 자란 놈이 설치다가 얼어 죽는 날 이런 속설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 자란 놈이라는 게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얘기하는 건데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겨울을 지나고 나서 아까 코끝으로 약간 봄바람이 드는 듯 하니까 그 겨울에 입었던 그 두꺼운 옷 같은 거를 막 벗어 제끼면서 얇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감기에도 걸리고 얼어 죽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 즈음에 춘분 즈음에 전후를 해서 꽃샘추위들이 대부분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 주에 조초에 있었던 것이 과연 꽃샘추위일지 아니면은 얼마 있어서 다시 또 꽃샘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래봤자 지랄 연병을 떨어봤자 봄은 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월 20일이 춘분이지만 또 국제적으로 또 하나의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네. 뭐지? 국제적으로 우리 유엔이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너무 전 세계의 주민들이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과 희망을 갖고는 있으나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는 국민들이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 행복 지수도 검사도 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2023년도에 행복 지수를 검사를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행복 지수 전 세계 몇 위쯤인 것 같아요? 뒤에 있겠죠, 뭐. 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순서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행복 지수가 52위. 전 세계 국가를 놓고 봤을 때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당연히 1위는 1위는 핀란드래. 그렇죠. 핀란드입니다. 8년째 연속 1위. 전 세계 행복지수 1위는 핀란드. 그리고 뭐 그 밑에 그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행복한 나라들이죠.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뭐 이런 식으로 행복한 국가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딱 한 계단 위에. 맞습니다. 51. 어우 잘하시네요. 51입니다. 51위가 일본이 행복지수 51위 국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국은 62. 예, 62에 랭킹돼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숫자로만 몇 위는 하는데 솔직히 52위의 국가에 살고 있는 행복지수 52위의 국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60개 나라를 놓고 봤을 때 60위가 중국이고 52위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권에 있는 행복한 나라는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행복한 나라가 돼야 좋을 텐데 시절이 가면 갈수록 행복이라는 단어들을 너무 잊어먹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들이 뭐 정치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활동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점점 약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저도 뭐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행복하다 이런 것이 행복함인가 보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그 행복감을 느낄 때의 대부분의 어떤 그 연령대가 유년기와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장년기가 되고 나서부터 장년, 중년, 노년이 됐을 때는 행복감을 느낄 새 없이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여유조차도 못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목표는 인간이 사는 목표는 행복한 삶의 추구라고 하는 어떤 인문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행복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인간은 없다라는 거, 모든 개개인은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오늘은 3월 20일 춘분과 행복의 날, 국제적으로 국제 행복의 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3월 21일. 뭐지? 이것도 우리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날이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21일은 국제 암 예방의 날입니다. 이것도요,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그냥 암하면 너무 그냥 철썩 내려앉는 그런 절벽과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세 가지, 이제 3스텝을 했어요. 3분의 1은 암 예방에 좋은 활동과 암 예방에 좋은 음식, 암 예방에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다 보면 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 두 번째 스텝은 조기 검진을 하고 그 검진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다 보면 암이 아무리 발생을 하더라도 초기에 암을 발견하다 보니까 완치율이 높다. 마지막 3스텝은 비록 암에 걸렸어도 적절한 암 치료와 항암 치료, 그리고 그 암의 그 종류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 시술 방법에 따라서 치료를 하다 보면 지금은 웬만한 암들은 정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류에게 알려주려고 만들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321, 3월 21일이라고 하는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3스텝을 기억을 하시면 암이라는 거 그렇게 크게 겁 안 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암들이 되게 많아요. 몇 가지 암 빼고는 정말 정복해 나가고 있는 암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암의 어떤 발생 숫자들이 자꾸 늘어나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암 발생 숫자가, 암 발견, 암 발생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식습관. 뭐 스트레스, 식습관, 뭐 암 발생 요인도 많지만 지금 자꾸 암의 발견, 발생 숫자들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검진들을 많이 해서 그래요. 검진. 예. 뭐 예전에 저희 뭐 부모님 때나 저희 뭐 선조 때들은 누가 뭐 평생을 사시면서 암 검사를 해보셨을까요? 저희들은 국가에서 50대,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부터 시작해갖고 남성들하고 남녀 공통으로 해서 위암, 대장암, 기본적으로 중대암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건강보험 검진으로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검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암을 자꾸 찾아내는데, 요즘 들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조금 더 어떤 건강 염려가 있다 보니까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검진센터에서 그러죠. 돈 얼마만 더 추가하시면 몇 가지 검사 더 하셔도 몇 가지 더 어떤 다른 암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추가하실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열이면 10명 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뭐 많이 돼봤자 15, 16만 원 정도만 더 하시면 전체적인 다른 부분, 그 국가검진에서 해결하지 않는 다른 부분까지도 혈액 검사하고 분변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이제 검사를 해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발병해서 발생돼서 찾아지는 암이 갑상선암입니다. 원래 갑상선암은 되게 착한 암이라 갑상선암에 걸려도 사람이 죽는다? 갑상선암으로 죽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시면서? 글쎄, 그건 모르는데 네. 아무튼 1cm 미만 정도는 그냥 달고 그냥 살아도 그냥 그 원래는 확대가 2cm예요. 네, 2cm 미만의 종양은 그냥 갖고 유지를 하면서 살아도, 평생 갖고 살아도 우리 몸에 큰 이상은 없다. 예전에는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갑상선암을 갖고 계셨으면서 자기 수명을 다한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긁어부스럼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갑상선암 검진이 되게 비용이 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제 소변 검사는 게 아니라 초음파로 그냥 이 목에 있는 갑상선만 소나로 살짝 긁어만 보면 덩어리가 보이느냐 안 보이냐로 아주 육안으로도 쉽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양성이냐 아니면 음성이냐는 어쩔 수 없이 조직을 떼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덩어리를 찾아내는 게 이제 목표죠. 근데 이 갑상선암은 뭐 자기 스스로도 요 가장 밑에 이 목하고 요 쇄골이 붙는 부분을 만져봤을 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뭐가 걸리는 것 같다. 그런 뭐가 또 딱딱한 게 만져진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면 가서 초음파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뭐 습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어쨌든 갑상선암의 그 발병률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특히나 우리 젊으신 분들한테도 갑상선암들이 지금 자꾸 발견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세요. 워낙 이 치료도 쉽고 예후도 좋고 되게 착한 암이니까요.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이라는 부분이 우리 인류에게는 꼭 필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국제 행복의 날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내용 유익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 제가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감기로 벌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 고 대표님이 유익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또 감기가 또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 목소리 찾아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 테리와자 공중 이야기는 이제 한 주간의 서천군 관내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봄 노래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르는 노래죠. 남한봄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남한봄 같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댓글 주신 분이 2030 갑상선암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2030 그러니까 이 갑상선암의 요인이 저요오드성 암이 있고요. 방사선 노출에 의한 암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인데요. 거기다가 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뭐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라 그거를 명확하게 임상으로 그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요오드 섭취라는 부분이 뭐냐면 요오드가 많은 음식물들을 지금 2030 또는 10대들이 잘 안 먹습니다. 요오드가 많은 것 중에 서천의 그냥 특산품이죠. 김. 예. 이 김하고 미역, 다시마만 매주 아니면 매 식사 중에서 뭐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먹어주시면 요오드 섭취는 충분한데 이 김, 미역, 다시마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오드를 뭐 경구로 이렇게 먹는 뭐 추어볼형 영양제에다가 요오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게 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고 식습관만 제대로 잘 지킨다면 뭐 암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암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주 드시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 그분들은 암하고 조만간 친구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 대표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을 텐데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지난달 며칠입니까? 2일날 그 묻지마 살해한 그 살인 피의자의 정보가 그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 아버지가 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이 살인 피의자 이지현을 중형의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금 그 제출하기 위해서 네이버 폼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했어요. 네네, 제가 보내드린 걸로 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서천군도 이지현이 이 방범 CCTV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등이 이제 적은
그래서 이제 가로등을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네. 사후 약방문격이긴 하지만 보안등을 좀 더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지연 살인 피의자 이지연 같은 경우는 충남 경찰청이 7일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이지연이 문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그 5일 뒤, 그러니까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네. 충남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간 그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상 정보가 공개됐고 됐어요. 네. 예. 그래서 다음 달 12일까지 14일까지 13일자니까 12일까지가 되겠죠.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 그렇게 됩니다. 전 이 친구 사진 보고 나서 한 번 더 섬뜩했거든요. 몇 년 전에 서천 읍사무소 갔을 때 거기서 행정 지원하는 행정도우미로 네. 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딱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정신지체 3급 네. 판정을 받았고요. 그 서천 읍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로 있었을 때 그때 당시 근무했던 그 퇴직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네. 이 친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이지연에 대해서 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예, 저도 나쁘다라는 그 말씀- 사람은 없었고 이 친구가 컴퓨터를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지체 3급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가 정신지체 3급인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네. 그런데도 별다르게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를 하게 되면 피해자 부모님 같은 경우, 유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얘기조차도 하는 걸 원치 않을 수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 공중파에서도 이 이지연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대해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동창들로부터 평상시 그 사람 이지연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뉴스천으로 연락도 오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한결같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어찌됐건 전혀 낌새를 못 쳤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이제 홍성지청에 이제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인 건데 이분이 지금 네이버 폼으로 해서 지금 탄원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명을 받는 내용들이 이제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네. 어찌됐건 이 탄원서에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떠나갔다는 생각에 가족 모두가 이제 파괴되고 피폐해졌다. 다시는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매일 죽음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심정을 토로했는데 네.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지연이 범행 후에 보인 행태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표출을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지연이가 경찰에 검거된 직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지적 장애 조금 전에 말한 정신지체 3급. 네. 심신미약. 네, 그래서 이제 우발적인 이 범행을 주장하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이 네. 처벌을 좀 가볍게 받아보자. 네. 이런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에는 이지연이 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지만 실제 CCTV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범행이 사전에 그 계획된 주도 면밀한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 사건 현장에서 범행 현장에서 매일 1시간 이상씩 현장을 배회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인 딸이 이제 나타나니까 네. 그 흉기를 휴대하고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흉기를 휴대하고 나가서 수십 회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저지른 후에 시신을 그 산책로 밖에 공터에다가 유기를 하고 그거를 또 사람들이 못 보게 이불로 덮어놓는. 그렇죠. 네. 그 피해자 핸드폰은 이지연이가 버린 건가요? 아니면 핸드폰도 네. 건너편 그 하수구에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이거 무슨 참나. 그리고 이게 사건 현장에도 1시간 동안 또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 살았나 죽었나 이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범인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사건 현장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확인한다는 거. 이 친구 역시도 사건 현장에서 1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가지고 피해자가 그 사망을 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혹시 발견을 하는지 이런 걸 확인했다라는 거는 이건 정신지체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렇죠. 네? 계획범죄고 진짜 계획성이 다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우발적인 충동범죄라고 하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바람에 우리 서천 관내에서 7시 반 이후에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늦은 시간에는 혼자 절대 돌아다니지 말라. 네. 그리고 다닐 거면 운동한다고 그러면 최소 2인 1조는 되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호신용 가스총이든 뭐든 이렇게 이제 또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운동을 해야 되냐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지연의 과거 직장 경력 지금 현재로는 이 검거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시각장애인협회 사무보조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네. 서천읍 행정도우미로 10년 있었죠. 네, 그 정도 근무도 하고 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지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지연의 묻지마 살인으로 인해서 딸이 희생이 됐고 그 바람에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그 죽음을 기다리며 마지못해 살고 있다. 그러니 이지연한테 무기징역 이상의 그 강력한 처벌을 내려줘서 억울하게 죽은 딸의 그 원혼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명을 부탁하고 있는데 지금 서천에 있는 유명 밴드 네네. 이쪽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이 네이버 폼을 통해서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분을 안 살래 안 살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피해자를 생각해 보면 이 가해자인 이지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추후에 단 일말의 그런 안타까움도 하나도 내비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여간 우리 살기 좋은 서천이 우리 서천의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도 못하는 서천이 돼버린다는 게 이게
참. 저 어디 가서 서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됐대요? 그 잡힌 사람 어떻게 됐대요? 뭐 죽은 사람은 어떻대요? 아 이거부터 물어보는데 내가 얼마나 다 잘한다고 그래도 서천에서 왔습니다 또는 서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서천 쭈꾸미 축제가 좋아요. 서천 어딜 가면은 뭐 좋은 게 있어요. 이거부터 묻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 최근에. 제가 참 할 말이 없어요. 음. 이 정도로 이렇게 흉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여간 이 우리 서천에 살기 좋은 서천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서천의 군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서천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거는 좋은 일로 해서 알려지기보다는 이렇게 흉악한 일. 이 범죄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됐을 때라든가 이런 때인데 작년 초에는 화재 때문에 한번 크게 알려졌고. 그렇죠. 올 초에는 그 영화 5개월 동안 시신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그 정말 천인공노할 그 부부 때문에 알려졌고. 그게 불과 20일 사이에 네, 한 달도 안 돼서 또 이렇게 네. 정말 이건 전국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정말 계획적으로 어떤 그 대상자를 물색하면서 흉기를 품고서 배회를 하다가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피해자가 상당히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되게 마르고 좀 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만만하니까 거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건데 그 사람들은 건들지 않고 있다가 그날이 비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운동을 상대적으로 덜하는 그러니까 인적이 뜸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 혼자 우산 쓰고 올라가는 것들이 비춰졌었는데 아무튼 그 서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 그 피해자가 그 사망했던 그쪽에 그 지역에 어둡다. CCTV도 설치 좀 해달라. 가로등하고 CCTV. 네, 이런 얘기들을 그 부단히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그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치를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서천군이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17일 네. 17일부터 해서 4월 18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클레이시움 아파트 사공리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웨딩홀 구간까지 네. 이 기존 가로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군비 3,2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보행등 42개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로등마다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불야성을 이루는 듯한 그렇게 이제 밝은 그런 그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딱 거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군이 한 발 더 나가서 여기 이제 서천읍 간선도로 보행등도 설치를 하지만 13개 읍면의 그 나머지 지역에서도 그 범죄 그 위험이 있는 그런 곳들이 이제 그 가로등이 없거나 이런 데도 가로등에도 이제 설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뒤에는 그쪽은 조금 더 야간 시간대에 밝은 거리를 좀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일어났던 그 흉폭한 일들에 대한 트라우마는 서천 군민 전체의 트라우마로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 있잖아요. 네네. 그 직장의 그 지점장은 그래서 본인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비비고 같이 밥을 먹던 직원이 그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직원들 스스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멘붕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심리치료사를 좀 불러서 심리치료를 좀 받게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요? 또 그 친구가 또 그 피해자가 보령으로 또 발령이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령 지점도 그 지점 직원들한테 심리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직장 내에서 심리치료사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그 치료는 정신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리치료사라든지 정신과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 인근에는 별로 없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그 트라우마는 비단 그 직장 동료들뿐만 아니라 서천 군민 누구나한테 지금 다 그 끔찍한 일에 대한 거는 트라우마로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밝고 맑고 행복한 어떤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한테 찾아올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찌됐든 좀 무거운 이야기였으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정아가 부르는 노래죠. 봄처녀 같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선우정아가 봄처녀 불렀는데요. 이 봄처녀 음료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가곡으로 들었던 노래죠. 봄처녀 제오시네. 근데 이걸 이렇게 음악을 갖다가 편곡을 이런 식으로 해서도 우리들한테 들려주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지금 저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채팅방에 우리 유선님이 네이버의 밴드에 탄원서 올라와 있더라고 했고 우발적이라고 하는 건 구라 같습니다 하셨어요. 구라. 네. 원초적이네요. 구라. 맞아요. 좋은 일로 서천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블루미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리고 야스키님께서 잠깐 밖에 지금 나갔다 왔는데 해가 정말 많이 길어진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그래요. 요즘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보니까 7시 다 돼야 떨어지더라고요. 뭐 6시 뭐 45분 6시 50분이 돼야 일몰 시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정말 우리 봄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오는데 과연 이 봄이 얼마나 우리한테 머무를지가 또 궁금해져요. 봄이 왔나 보다 싶은데 갑자기 반팔 반바지를 입어야 될 시즌으로 확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원래부터 사시사철이 뚜렷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계절이 흐리멍텅해지는 그런 나라로 변하고 있어요.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봄도 좀 만끽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3월 말일까지죠. 쭈꾸미 축제가. 예. 그렇죠. 3월 말일까지 쭈꾸미 축제인데 가보시면 저는 화요일 날 다녀왔는데 가보시면 쭈꾸미 샤브샤브에다가 냉이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냉이 향이 이게 참 봄 향기구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향내가 좋았습니다. 우리 지금 어민들도 상당히 힘든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시거든요. 쭈꾸미 축제가 전국에서 좀 많이들 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축제장이 뭐 저녁 때는 오히려 저녁 때가 왁작지껄 해야 되는데 저녁 때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시간 내시는 분들은 좀 우리 어민들도 돕고 서천의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겸 요번에 어차피 쭈꾸미는 봄에 먹어야지 제철이니까 가서 쭈꾸미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어민들한테 그 상인한테 물어봤더니 1kg에 67,000원 1kg에 67,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두 사람이 쭈꾸미 1kg하고 샤브샤브 또는 볶음으로 먹는데 뭐 몇 가지 반찬 내놓고 해서 1kg에 67,000원이면 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뭐 약주 드시거나 음료수 드시면 조금 더 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쭈꾸미가 왜 이렇게 크던지 쭈꾸미가 1kg라고 주문했는데 온 마리 이렇게 머릿수를 세봤더니 7마리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거꾸로 여쭤봤어요. 이게 쭈꾸미예요 문어예요? 낙지? 아니 낙지보다 훨씬 더 컸어. 막 머리도 크고 쭈꾸미예요 문어예요 할 정도로 이렇게 큰 쭈꾸미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간 쭈꾸미는 야들야들하고 좀 조그만한 것들을 좀 먹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가볼까 생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쭈꾸미가 좀 잡혀야 되는데 쭈꾸미가 많이 안 잡히고 더군다나 이제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가격 뛰는데 사실 지난주 일요일 날 그 특화 시장에서 가니까 네. 그 전주 같은 경우는 그 5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지난주 제가 갔을 때는 4만 5천 원. 아 그냥 키로에. 쭈꾸미만 사오는 거. 네. 어. 4만 원, 네. 4만 5천 원. 네. 그다음에 이제 낙지, 네네. 그 국산 낙지, 요거는 또 4만 원이더라고요. 키로에? 네. 오히려 오히려 낙지가 더 낫지 않나? 산낙지가 더 그죠? 가격이 싸서 희한하네. 산낙지를 먹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연포탕 좋죠. 네. 뭐 탕탕이도 해 먹고, 그렇죠. 연포탕도 해 먹고. 쭈꾸미는 웬만하면 그 생으로 먹지 말란 소리가 있었어요. 쭈꾸미가 연근해에서 잡히는데 그 뭐죠? 그 빨판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뭐죠? 오염된 갯벌 아니면 토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흡수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생으로 좀 먹지 말라 그러는데 낙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쭈꾸미 비싸요. 너무 그러니까 주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격 물어보고 나서. 그렇죠. 6만 7천 원에 네. 거기에서 소주까지 곁들이고 뭐 하고 그러면 금방 10만 원이죠. 뭐. 10만 원이 뭐예요? 네네. 한 20만 원 가져야 맞습니다.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비싼 편인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어민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폭리를 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상술이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자체적으로도 바가지 씌우지 말자라는 거는 축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5만 원, 4만 5천 원에 뛰어다가 자기들 반찬값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준비 다 해주고 6만 7천 원 받는다는 것도 솔직히 납득이 갈 만한 가격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특화시장 소매 가격이 4만 5천 원, 5만 원이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6만 7천 원이 비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비싸긴 비싸다 원물 자체가 너무 그렇죠. 소고기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자 다음 소식도 준비하신 거 주시죠. 또 이제 그 아까 연계해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네. 이 화장실도 좀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이 군비 2,5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달 중으로 관내 공중 화장실 10개소에 112 연계형 음성인식 비상벨이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음성인식 비상벨은 위급 상황이 발생되면 비상벨이나 이제 육성으로 이제 신고 접수가 되는 음성인식 비상벨인데요. 네. 여성분들이 이제 이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가보면 음성인식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하면 좋은데 이번에 그 비상벨이 설치되는 장소는 서천읍 사곡리에 내포치공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천방산 주차장, 그다음에 판교시장, 치유숲 주차장, 네. 선도리 해수욕장 두 군데 하고요. 해수욕장, 그다음에 다사리 그 바다 있고 네. 홍원항에는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월화성 갯벌 체험마을, 네. 띠선목 바다 있고 이쪽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쪽에 이제 뭐 화장실 가실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2인 이상이 이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왜 이렇게 좋겠다. 살기가 이렇게 폭폭해졌어. 그래서 이런 게 많아지면 좀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거 없으면 좋은 건데 이렇게라도 설치가 돼 있다면 그나마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여성분들 화장실 가거나 할 때 이곳이 음성인식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일에 없다라고 그러면 유사시에 아이고, 112든 뭐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화장실도 이제 네. 겁나서 못 가. 아니 그래서 2인 1조? 예.
어렸을 때 저기 뭐야 우리 저기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야 나 화장실 갈 건데 와서 좀 지켜줘 뭐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여학생들 이제 남녀공학 다닐 때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나 혼자 화장실 가기 무서우니까 와서 같이 지켜줄래? 이런. 아무튼간 우리 서천이 아까도 말씀드린 살기 좋은 서천이 슬로건인데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천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점점 이 서천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소식들이 어떤 자랑스러운 소식,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들이 좀 많이들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병원하고 서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거기 저 한미센터장하고 저기 협약식을 맺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조만간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가실 건데 우리 그 서천군 상담복지센터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학교 밖 아이들을 포함한 어떻게 따지면 그 일상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곳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 숙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하고 자라지만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문제가 있으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관장을 해주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협약식을 맺은 건 뭐냐면 국가에서 서천군 이제 충청남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기관에다가 600만 원씩 돈을 줘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적 문제 질환 특히 알코올릭 포함입니다. 알코올 중독 포함 ADHD 그리고 과잉 행동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정신과적 질환들을 사전에 미리 캐치를 해서 임상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치료제 또는 치료약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정신과적 문제라고 하면 보호자들조차도 꺼려하고 일반 뭐 임상적으로 어디가 부러졌다, 찢어졌다, 째졌다 뭐 이런 거는 진짜 쟤 아픈가 보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신과적 문제라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점점 중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 검사비가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비싸요. 한번 맨 처음 초에 검사비가 임상 정신과 그 문제에 대한 질환 그 심리 검사 비용이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 보호자들이 손잡고 왔다가도 뭐 다음에 올게요 하고 이제 그냥 무턱대고 바로 그냥 약 주세요. 그래서 배 아프서 왔으니까 약 주세요 하면 내과에서 배 아픈 약을 주는 것처럼 정신과적으로 우리 애가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약 주세요. 그러면 약 줄 줄 알고 이제 오셔요. 사실은 문제는 어디가 어떤 식으로 아픈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초기 검사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제 그거 사업을 따와서 저희 병원하고 같이 오늘 협약식을 맺고 앞으로 서천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초기에 어떤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아니면 초기에 질환이 의심되는 청소년들이 발생이 되면 보호자들한테 연계해서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하는 모든 검사 비용과 진료비 그리고 약제비까지 다 우리 그 국가에서 대주는 그런 사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을 가져오셨다라고 해서 제가 되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천 관내의 그 청소년들의 청년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의 어떤 정치과적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방과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청소년의 연령의 한계는 만 24세입니다. 만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지역에서도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싶은데
어떤 검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되신다 하면 일단은 저희 병원으로 먼저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연령대 확인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조건이다 그러면 센터에 연결해서 거기서 치료비라든지 진료비, 검사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저 협약식 하느라고 바빴어요. 오늘은 좀 제가 많이 바빴던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소식 하나 주시죠. 뭐 이번에는 서천문화관광재단이 24일까지 네. 창작관광 지원사업 신청을 받네요. 그래서 이제 신청돼서 선정된 그 예술단체나 이 생활문화 동호회한테는 창작 연습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 네. 그 참여할 단체를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24일까지. 그래서 이제 그 지원 자격은 서천에 그 소재를 해야 되고, 네네. 3인 이상의 회원,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진 예술 단체나 생활문화 동호회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단체는 서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고문을 참조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 957에 9040으로 이렇게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가 자리가 옛날에 미국 창고 자리죠? 그렇죠. 네, 미국 창고 자리에서 예술인들 동호회들 네. 지원하는 건데요. 하여간 뭐 어디 연습할 자리라든지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이렇게 쩔쩔매셨던 어떤 분들한테는 참 단비 같은 소식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사용료는 다 무료로 진행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리도 해주실 것 같고 또 그 하고 나면 발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지원을 해주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자꾸 날로 우리 서천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군이 이제 그 노후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네. 지금 방치된 이제 노후 간판을 이제 30개를 이제 무상으로 이제 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4월 7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철거 대상이 폐업됐거나 했거나 이전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방치된 간판 중에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네. 도로변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그런 간판들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주가 있을 거고 철거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이 이 중에서 한 30여 개를 선별해요. 그 신청 받아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그럽니다. 30개가 한도예요? 예. 30명. 선착순 30명? 선착순 30개, 예. 30건이겠죠. 네네. 예. 선착순 30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군의회 의원이 이번에 지금 그 328회 임시회가 지금 계획 기간인데 홍성희 비례대표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네. 월남로 도로명의 주소를 월남로. 그 도로명의 주소를 부천 같은 데는 네. 우룩이라든가 뭐 이런 옛날 선영들의 성인들 그 이름을 따가지고 호를 따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죠. 도로명을 그런 것도 다 있죠. 지어놨잖아요. 네, 이순신로.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홍성희 의원도 29일 날이 월남 이상재 선생 추모제가 있거든요. 3월 29일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추모제가 이제 문화재 행사로만 그치지 말고 않고 이제 국민이라든가 젊은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그리고 이상재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이런 장이 된다고 그러면서 왜 지역에 이 유명하고
한 분들이 많이 네.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목은 이색, 네. 한산이시죠. 목은 어이구, 이색,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 선생님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이색로, 월남로 왜 어. 지역 인물들이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도 있는데 왜 부각을 안 시키냐? 도루명을 그냥 그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충절론이 뭐니 뭐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색로라든가 월남로라든가 음.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으로 좀 바꿔달라. 또 좋은 말씀 이런 같은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지역의 어떤 선조 성현들의 그 호죠 그러니까. 호죠. 예, 그거를 사용해서 목은로, 뭐 월남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서천에 왔을 때 뭐야? 목은은 뭐고 월남은 뭐야? 그럼 넌 목은이색 선생도 모르고 월남이상 선생도 모르냐? 우리 참 유명한 우리 성현들이신데. 자, 이렇게 우리 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깨알 같은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그게 뭐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좀 이렇게 이제 뒷받침을 해서 그거를 수렴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뭐 이게 지금 하게 되면 뭐 추가 비용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뭐 간판 다른 거 기존에 뭐 이런 것들 다 새로 다 바꿔야 되고 뭐 하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그 가로에 이제 그 저 간판들이 그래서 써 있는 거 이렇게 무슨 뭐 그것도 이렇게 좀 바꾸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김하진 의원이 이제 조례를 발의했는데 대표 발의했는데 네. 지금 서천이 65세 이상이 2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전체 한 50% 되는데 전체 네. 인구에 그 중에 100세 이상 100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대상으로 해서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한다. 그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수 축하 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거든요. 의원 네. 발의로 해서. 네네네. 근데 물품 지원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약되지 않나요? 글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그 장수 축하 물품이 그러게요.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선거법인데 뭐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들은 뭐 뭘 그건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네.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네. 장수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번 지급하는 거고 네. 물품을 뭘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이제 정하고 100세 되는 달부터 해서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물품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누구 이름으로 줘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줄지는 군수 이름으로 안 그럼 주겠죠. 안 되죠. 군수 이름으로 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김하진으로 줘도 안 되고. 서천군으로 해서 주겠죠. 뭐. 그래서 지금도 이제 100세 되시면 네. 그 해당 읍면에서 이제 그 청려장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불 한 채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동안에 이게 조례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조례 된 거죠. 없이 그냥 네. 일반 그 행정관서에서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드렸잖아요. 했구나. 네, 그렇게 했던 건데 아예 이번에는 이제 조례를 조례를 통해서 아예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아예 확실하게 세우자. 그렇죠. 그런 네. 뜻이네요. 네. 뭐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축하 물품 전달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들을 잘 따져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겠죠. 살다 보면 별의별 데서 트집 잡는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서천에서 아시는 분들 웬만한 아시는 분들이 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네. 며칠 전에 뵀더니 뭐 유 아무개 박사님도 그렇고 이 아무개 의원도 그렇고
머리카락, 예. 그거 머리- 말씀 예, 머리카락들이 하나도 없던데 왜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화요일 날 밤 8시에 네. 그 봄의 마을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 지역위원회의 그 주관으로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 발표한 뒤에 네. 이 서천 출신의 이제 도군의원, 그다음에 네. 이제 군수 출마 후보 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성명서를 발표한 뒤에 그 자리에서 그 삭발을 했습니다. 청년위원도 한 명 했더라고요. 청년위원은 그날 오전 네. 장동혁 의원 사무실인 그 보령에서 네. 서천 출신 한 명, 그다음에 보령 이제 그 출신. 보령 출신 한 명, 그렇게 해서 두 명이 이제 그 삭발을 했었죠. 청년위원들은 깎아놓으니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깔끔하더라고. 이번에 유일하게 이 삭발한 중에 네.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승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비구니처럼? 비구니처럼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그러면 두상이 예뻤다. 그녀는 두상이 예뻤다. 네. 근데 그날 군의회에서 윤리특위위원 뭡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이제 임시 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네.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네. 예뻤는데 그날 저녁에 머리를 싹. 그래서 비구니로 바뀌었다. 네. 그 김하진 의원도 그럼 머리를 삭발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유승광 더불어민주당 서천군수 출마 후보, 출마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익현 도의원, 어이구. 그다음에 이제 그 이강산 군의원, 아이고. 예, 전익현 김하진. 지금 김하진 의원 이렇게 해서 네 명이 그 삭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도 군의원들은 다 그리고 군수 출마 후보자도 네. 했단 얘기고 또 서천의 민주당 출신 그 등치 큰 친구 있어요. 네. 안정우라고 네. 예, 청년위원인가 어떻게 네, 될 네. 겁니다. 네, 그 친구도 예. 같이 결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간 반대당에서는 안 했나요? 또 반대당에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머리 깎는 모습이 이제 뉴스천에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급하게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아무튼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 글쎄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게. 24일 날 네. 24일 날 국무총리에 대해서 먼저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탄핵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결정한다고? 예. 네. 아우 깔끔하시네 다들. 당분간 이발비용 안 들어가실 것 같아. 한 3개월은. 근데 이강선 의원님은 좀 촌스럽다. 아 그래요? 얼굴이. 이게 사진이 좀 그런가요? 아 그래요? 어찌됐든 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룡왕자 공주 이야기는 뭐 어느 쪽에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뭐 삭발 정도로 본인의 결기를 나타내신 분들 만나면 지나다니면서 응원해 주시는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고 대표님이 우리 화이트호스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 방송 끝내자라고 그렇지. 하면서 일몰 시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딱 일몰 사진을 또 보여주시네요. 일몰 사진 되게 멋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태룡왕자 궁준 이야기 3월 30일 춘봉과 국제 행복의 날 방송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시간 한 30분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네. 오늘 뭐 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네.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요? 네, 유익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음 주 또 목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 뵈야 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다음 주에 그 쭈꾸미 한 번 더 먹으러 가서 어떻게 물가가 변동이 있는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 대표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주시죠.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그 이제 포맷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도 언뜻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뉴스에 이슈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네. 그 해당되시는 분을 인터뷰도 직접 좀 하세요. 인터뷰를 해서 네.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과거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모시는 것도 좋고 전화 인터뷰도 좋고 예. 뭐 자료 화면으로 미리 저 고 대표님이 미리 그 인터뷰한 거를 갖고 와서 우리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꼭 실시간으로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났을 오케이. 때 알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에서 이거 우리 워낙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잖아요, 손에.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제 인터뷰한 거 보시면 그거 보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연 설명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3월 20일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3월 27일 날 저희를 또 만나야 됩니다. 지겨워도 만나야 됩니다. 벌써 3월 끝나가요. 마지막 방송 이제 3월에 마지막 방송 한 번 남았습니다. 아이고 자, 월급 마련할 생각이니까 더 끔찍하네. 오늘 우리 화이트호스 월급날이죠. 아이고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방송까지 별일 없이 이제 봄이 오니까 봄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